여러분, 현금살포 금지법이라 국회는 관심 없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도대체. 이겁니다.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부채관리 기준, 다시 말해서 재정준칙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하로 관리하겠다. 이것이 재정준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안 퍼준다. 돈 안 퍼준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돈 엄청나게 풀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풀은 돈만 5년 동안 415조 5천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노무현 정부는 143조 2천억 원밖에 안 풀었어요. 거기에 대비해 보면 3배가 넘는 숫자인가요? 3배 가까운 숫자죠. 이명박 정부 때도 180조 8천억 원이에요. 이거는 뭐 2배 가까이 되는 숫자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170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야말로 현금 살포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엄청나게. 예. 그래서 말입니다. 국민들이 법으로 만들어라 이제. 권력이 바뀌면 자기들 마음대로 돈 뿌리는데 이거 못하게 법으로 바꾸라. 법으로 맞춰라. 이게 재정준칙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재정준칙을 내놓았습니다. 재정준칙을. 예,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랬어요. 바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놓긴 내놨어요. 어떻게 내놨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 이 관리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로 한다는 통합재정수지.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 왜냐하면 통합재정수지로 하면요. 이게 연금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이 흑자가 나잖아요. 그죠? 이게 적자가 날 때까지는 예, 계속 흑자가 나니까 예, 이게 수지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수지가.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은 관리재정수지로 관리를 했어요. 국가부채를. 그래서 마이너스 3% 이하로 관리하자. 이렇게 계속 해왔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 앞에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 전부 다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이하로 관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예, 국가재정이 예, 이게 마이너스 3%로 관리하는 게 맞나? 이 말 한마디에 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400조 넘게 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 여론이 나빠지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도식 한번 보세요. 한도식. 야, 저는 이런 한도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60% 분의 국가부채 곱하기 마이너스 3% 관리재정수지 이하로 관리하자는 거죠. 분의 통합수지. 이게 같거나 혹은 1보다가 예, 예, 1보다가 적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야, 이게 여러분 예, 국가부채를 관리한다는 식인가요? 아니면 어렵게 만들어 놔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인가요? 제가 참 기가 막혔어요. 그때도요. 그때도 진짜 기가 막혔어요. 윤석열 정부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겠다. 채무가 60% 초과하면 마이너스 2%로 관리하겠다. 이거 법률로 만들겠다.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만들겠다. 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함부로 돈 쓰지 못하게, 돈 뿌리지 못하게 만들겠다. 저는 박수입니다. 박수. 환영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관심 없어. 국회가 관심 없어. 이게 여러분 예, 국회에서는요. 이게 소위에서조차도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에서조차도 이게 상의가 안 됐어요. 한 번도. 이게 상의가 소위원회에서 상의가 돼야지 여야 소위원회입니다. 상의가 돼야지 상임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원회로 올라가고요. 법사위원회로 올라가서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에서조차도 지금 상의가 안 됐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지도자 맞나 싶어요.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국가 돈, 나라 돈을 쌈짓돈처럼 쓰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밖에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재정준칙, 현금 살포를 하는 방지법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 빚 장난 아닙니다. 나라 빚이 여러분 얼마나 늘었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보세요. 600조밖에 안 되던 2017년, 2016년 볼까요? 62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022년 2차 추경안, 1차 추경안까지 볼까요? 1차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으니까 1차 추경안까지 보면 1075조 7천억 원이면 1075조.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450조가 한 40조가량 늘어났죠. 440조가량. 이것은 여러분 미쳤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미쳤다고 이야기해도. 상황이 이런데도 여러분 이게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이제 현금 살포하지 못하게 막는 법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좌측에서 정권을 잡든 우측에서 정권을 잡든 돈 함부로 못 씁니다. 나라 굳고 좀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 살림이라는 게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쌈짓돈처럼 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살리고 국가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돈이니까 여러분 제발 국회가 좀 정신 차리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 만나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내로남불하지 말라고. 제발 국민 먼저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